녹화를 하고요. 화면 기록 네 하고 되고 있죠? 네. 제가 이거 혹시 저도 이 유튜브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유튜브를 하게 되면 어, 실컷 다 했는데 녹화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네, 정말 멘붕이 오죠. 그럴 때는. 그리고 편집하다 몇 번 많이 날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비단 나만의 일이 아니에요. 특히 저기 방송국에서는 이런 일 허다하고 그래서 나름 그런 체계들이 있고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제 컴퓨터 노트북 따로 녹화를 하고 또 이 구글 미스로 하잖아요. 요거 자체 녹화를 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큼은 남아 있도록 하는 그런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나중에 하게 되면 그런 장치를 마련하세요. 그래야만 어, 내가 한숨 쉬는 일이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들 오신 것 같으니까요.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자, 오늘 그래도 처음 들어오신 분은 없으신 것 같긴 하지만 네, 오늘 하는 거는 이제 AI로 클릭을 부르는 채널 이름을 만드는 걸 할 거예요. 자, 거기에 앞서서 이 채널 이름과 컨셉 정하기를 처음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름을 정하는 것과 또 컨셉을 정하는 건 달라서 다음 주에 컨셉을 정하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눠봤어요. 제가 리허설을 해보니까 조금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프롬프트 쓰는 법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번에 우리 프롬프트 쓰는 법? 네. 세 가지 뭐였을까요? 우리가 일단은 그때 배웠죠.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GIGO. 누가 이렇게 갈비진 아웃 하면 자신 있게 또 어디 가서 설명 꼭 하시고요. 질문을 우리가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는데 일단 핵심 세 가지가 목적과 대상과 구체성이었습니다. 네, 그쵸.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 목적이나 대상, 구체성에 이어서 역할 부여라는 거를 할 거예요. 이 제가 요거 설명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그 역할이라는 거를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페르소나라고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게 좀 마케팅 용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다른 수업을 들으시거나 다른 또 영상을 보시거나 어떤 책을 보시거나 할 때도 금방 쏙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거는 내가 어떤 역할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AI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얘가 정말 친절하기도 하고 뭔가 답을 해주기도 하는데 진짜 영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네, 페르소나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AI한테 특정 직업, 경험, 너는 그런 경험을 가진, 경험을 또 얼마 동안 가진, 숙련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한국어로 하면. 그리고 성격, 친절한 혹은 내가 뭔가 지금 굉장히 어떤 제품 출시를 앞두고 되게 그러니까 비난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에서 정말 냉철하게 이 물건을 내놨을 때 내가 실컷 제조비가 몇 억이 들어서 내놓는데 안 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시장에 이걸 내놨을 때 정말 이게 팔릴까? 라고 진짜 그렇게 냉철하게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한테 물어보면 내가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친구가 굉장히 또 좋은 역할을 하고요. 말투, 뭐, 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욕쟁이 할머니 버전으로 해줘. 하지만 하면 물론 욕을 해주진 않아요. 근데 너 뭐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그것도 하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응원과 격려와 그런 말투를 내가 지정해서 하면은 또 그렇게 해주고 공감과 위로가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해주고 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직업, 경험, 성격, 말투를 가진 진짜 하나의 인격체로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면 진짜 그 AI는 역할에 빙의를 해서 답변의 관점,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데 그 답변에 그 역할에 빙의를 하는 거예요. 진짜 배우가 되는 거예요. 관점, 깊이, 스타일까지 완전히 바꿔서요. AI가 옛날에는 뭔가 그래 대답을 잘해주고 좋았어.
전지전능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뭔가 막연해. 그냥 그러니까 진짜 영혼이 없어 보여. 근데 이제는 진짜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전문가스러운 딱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네,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역할 부여의 기본 공식을 보면요. 이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어, 무슨 역할, 무슨 페르소나야 이렇게 어려운 말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냥 너는 뭐뭐로서 대답을 해줘. 너는 누구누구야. 나는 지금 내가 어떤지, 내가 기획서를 써야 되는데 내가 이 회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잘 몰라. 회사에는 왔지만 뭐 예를 들어 새로운 직무를 맡게 돼서 이 역할에 대해서 잘 몰라. 어, 근데 도움을 구할 사수가 없어. 이 팀이 처음 개설이 됐어. 사수 없이 성장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수가 없는 상황이고 내가 혼자서 해야 되는데 어, 그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고 빨리 이걸 결제를 올려서 어떤 팀과 협력을 해야 돼. 얘한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요청, 기획서를 쓰는 거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너가 정말 기획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획 전문가라고 해도 조금 뭔가 모호하죠. 전문가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여긴 제가 예로 소설가를 했어요. 저도 지금은 뭔가 어렵지만 지금은 제가 한 문장을 가지고 여러 번 뭐 조사도 바꿔보고 이렇게 저도 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런 시간적 또 마음의 여유가 더더욱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소설 AI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번은 도전은 꼭 해보고 싶거든요. 나름 글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시도를 또 못하고 있긴 한데 자 우리가 페르소나를 지정할 때 보통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소설가야. 사람들이 어디서 그래도 내가 들었어. 역할을 지정하래. 그러면 이제 소설가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라면 이렇게 해요. 20년 경력의 심리 스릴러 전문 소설가. 혹은 여기는 조금 부끄러워서 쓰진 않았지만 네, 여러분들 저는 실제로 제 프롬프트에는 써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2025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뭐 작가야. 한강이란 이름을 써도 되고요. 네. 하고 내가 쓰고 싶은 소설의 장르가 있잖아요. 그 장르에 대해서 또 쓰는 거고 뭐 노벨상도 좋고 또 노벨상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만약에 각본을 쓴다 그러면 뭐 각본 뭐 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네. 황금 뭐 곰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구체적인 타이틀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또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또 엄마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게 5년 차가 주는 매력이 있죠. 같은 직장인이라고 해도 30년, 뭐 50년 일했다고 다 좋은 거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뭔가 에너자틱한 게 있고 하면은 연차가 어릴수록 좋겠죠. 또 뭔가 신선한 그런 창의적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연차가 많은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고 뭔가 20년이 넘어가면은 능숙한 그런 전문가의 페르소나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글이 있다. 그러면 그 몇 년 같은 것도 내가 의미를 부여를 해줘도 좋고 아니면 어떤 내가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나는 스페인 소설의 그 느낌이 좋아. 일본 소설 그 무라카미 하루키 그 소설의 그 특유의 톤 앤 매너가 좋아. 혹은 내가 이제 장르를 정해서 심리 스릴러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로맨틱이 있고 또 고전 스타일이 있고 그런 걸로 해서 구체적으로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경험, 배경, 전문 분야를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너는 제가 김정원 작가님을 좋아하는데 김정원 작가님이 쓴 책이 100권이 넘어요. 근데 그 100권이 넘는 게 거의 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런 것처럼 너는 이미 뭐 몇 년 동안 100권의 책을 낸 작가고 인간의 김종원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말투, 아이들의 말투, 필사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그 글쓰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의 뭐 그런 글쓰기나 이런 거의 본질을 강조하는 그런 게 좋다라든지 부모의 어휘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종훈 작가님을 되게 존경하고 하는 게 제가 생각했던 거를 되게 좀 내가 잘났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나는 어쨌든 간 크면서 내가 저 얘기를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저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우리 아이한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게 진짜 사랑을 이게 받은 걸까?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그런 결핍 같은 게 있는데 그럼 내가 이런 상태에서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뭐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더라도 하더라도 뭐 아이들은 다 결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결국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말과 글, 루틴, 좋은 루틴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김정원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시간들을 아이랑 함께 놀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좋았던 게 부모의 언어 세계가 아이의 언어 세계다. 아이의 세상이다. 부모의 언어 안에서 아이는 세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정말 너무나도 정말 하고 있었던 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언어에 대한 거에 대한 그런 묘사에 능숙하다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AI 시대가 오더라도 돌고 돌고 인문학이고 그런 게 내가 아는 만큼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아는 만큼 그러니까 프롬프트의 구체성까지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는 거를 글을 잘 쓴다는 거는요. 글을 잘 쓴다는 게 어떤 걸까요? 화려한 미사여구가 많이 붙으면 좋은 걸까요? 결과적으로 글을 잘 쓴다는 건요.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글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잘 쓰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 없이 내가 잘 원하는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전달해서 그게 하나의 오해도 없고 정말 그게 딱 사람들 마음에 와닿아서 하거나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순간에 사람들이 느끼면 아, 저 사람은 글을 잘 쓴다. 저 사람은 말을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지 않고 말도 그냥 바쁘다 보니까 그냥 뭐 필요에 의한 그런 말들만 하고 넘어가고 글을 쓸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아웃풋도 많지 않고 또 인풋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영역이 점점점 어떻게 보면은 하는 일은 많아지는데 뭔가 내가 전문성을 가지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캘수록 좁아드는 느낌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나의 인풋과 아웃풋이 좀 적어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거를 하면 돼요. 사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그냥 하루 한 줄씩만 쓴다고 생각하면서 이 한 줄이 진짜 두 줄 되고 두 줄이 네 줄 되고 네 줄이 16줄 되고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네, 결국엔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뭐 경력이라든지 연차, 장르 그리고 어떤 분야를 정했으면은 이제 경험 책을 몇 권이나 냈고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할 수 있죠.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 진짜 올리는 족족 100만 회가 넘는 채널 뭐 기획자야. 저는 그때 나영석 PD라는 그 사람을 막 이제 이렇게 넣기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분석해서 내가 그만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핵심은 원하는 말투, 스타일, 감정을 지정을 하는 거죠. 분석적이면서도 냉소적인 말투로 독자를 압도하는 긴장감 있는 문체를 사용해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의 톤앤 매너까지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설가라고 쓰는 것과 20년 경력의 심리 스릴러 전문 소설가고 너는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냈고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파고드는 묘사에 능숙하고 이 결과물이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이 넣어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글을 쓰는데 이 기승전결 개요를 짜줘. 개요를 짜달라는 말만 했어도 너는 지금부터 소설가야 라고 넣는 것과 이렇게 넣는 거는 차원이 다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각자 챗GPT를 끼셔도 되고 어이구 여기 있구나. 네, 우리 지금 이거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여러분들 물론 여기 들어가면 보실 수 있지만 우리가 여행 작가라는 걸로 한번 여러분들 다 여행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고 자 밖으로 도는 여행이 싫으면 내면 여행을 또 생각을 해서 여행 작가라고 만약에 프롬프트를 역할 부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보시겠어요? 지금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고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뭔가 상품을 걸어야 되나? 음, 대답을 잘해주시는 분들께는 뭘 드릴까요?
컨설팅 일에 추가 이런 거 하면 너무 매력이 없나? 어, 매력이 없군요. 제가 또 근데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참 그게 어려워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보겠습니다. 15년간 50개국 이상을 50개국 이상을 여행한 숙련된 여행 작가입니다. 근데 이걸 했는데 여행 에세이를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했어요. 이제 여행을 가는데 여행 작가면 작가라는 그런 타이틀은 결국에는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좀 남들이 보지 않는 남들은 못 보는 다른 시선으로 어딘가를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 진짜 왜 여행 가면 진짜 비싼 돈 내고 여행 갔는데 주변에서 한국말만 들리면 그것만큼 돈 아까울 데가 없잖아요. 이거 한국인 서울인가 여기는 뭐 파리인가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명소를 느낄 수 정말 로컬 맛집 이런데 그런 곳을 추천해 주세요. 친구에게 이야기 하듯이 친근한 어조로 부탁합니다. 여기서 나의 어, 직업이 나왔고요. 경험이 나왔고요. 또 뭐가 있죠? 이걸 큰 화면으로 할게요. 경험이 나왔고 또 톤앤 매너 나오고 내가 나의 원하는 목표. 근데 여기서 결과를 예측하는데 단순한 명소 그냥 어디 어디 가세요가 아니라 마치 여행 에세이의 한 구절처럼 감성적이고 특별한 경험이 담긴 코스를 제안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센스파크 끄고 센스파크를 끄고 자 일단은 제가 파리 여행 일주일 3일로 할게요. 3일 코스. 당신은 여행 작가입니다. 파리 3일 여행 코스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또 요거 켜가지고요. 또 뭔가 추가할 만한 프롬프트 뭐 이거 넣어주세요 하는 거 있을까요? 네. 다들 계신 것 같죠? 지금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답하는지 보자고요. 이제 3일 코스 짜주긴 짜줘요. 예술과 감성, 미식과 일상의 균형을 담은 파리 3일 여행 코스래요. 와, 루브르, 생강, 에펠탑 다 비슷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몽마르트, 파리지행 일상, 감성과 골목. 오전에는 여기 가고요. 네, 가고 싶다. 정오에는 여기 가고, 네, 저녁은 여기서 먹으래요. 그리고 삶에 가까운 파리. 나름의 테마를 잡아주긴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해주네요. 데이 원. 좋아. 이제 진짜 파리를 만나볼 시간이야. 에펠탑, 루브르, 몽마르트 다들 알지. 근데 그건 파리의 입구야. 정말 파리를 여행하고 싶다면 현지의 결을 느껴야 해. 관광객이 잘 모르는 파리의 속살. 내가 직접 걷고 사랑하게 된 이거 그대로 사실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써도 괜찮을 정도죠. 이거 진짜 뭐 스레드에 올릴 그런 딱 그 정도의 길이. 네, 제 프롬프트 잘 준비했죠. 이거를 꼭 파리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한번 주어를 바꿔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꼭 멀리 가야 되나요? 우리 동네도 안 갔던 골목을 한번 가보면요. 또 여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고 가까운 곳이라도 내가 그저 여기서 살고 있지만 나도 큰 길밖에 안 가봤어. 내가 잘 모르는 그런 곳들 소개해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번 여기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들을 바꿔보세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기술 분석가. 사실 기술 분석가. 기술 분석가에 대한 사례. 근데 좀 어렵지, 기술 분석. 뭘 물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직업을 넣으셔도 되겠죠? 내가 기술만 바꾸면 디자인 뭐 있을까요? 또 작품 요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리뷰하는 거. 저는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영화를 리뷰를 하는 것
좀 또 어렵더라고요. 책을 쓰는 것과 왜냐하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또 전문 용어들이 있어서 뭐 미장센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클리셰니 뭐 너무 쉬운 단어인가?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영화 분석가 평론가라고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기술 분석이니까 이렇게 썼죠. 당신은 미래의 기술 동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저명한 기술 분석가입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난 영화 리뷰를 하고 싶어. 당신은 흥행 영화를 분석하고 혹은 뭐 독립 영화 혹은 최근 개봉한 뭐 몇 개의 영화를 예측하고 그런 영화를 분석하고 하는 저명한 영화 평론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술 분석가에 대한 프롬프트죠. 향후 10년간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일상과 직업 세계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 세 개를 예측하고 각 변화에 대한 우리의 준비책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만약에 기자였고 지금 홍보일을 하고 있는데 향후 10년간 솔직히 저는 이 직업만큼은 대체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아예 대체되진 않을 건데 수가 줄겠죠.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수가 현저히 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요것도 가끔 쓰는데 10년 뒤의 관점에서 나를 봤을 때 이 직업을 봤을 때 그럼 내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지 말해줘 같은 거.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느끼려면 뭘 준비해야 돼?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피상적인 예측이 아닌 논리적 근거와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전문적인 분석 보고서 수준의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나 이런 데서 잘 활용해 보세요. 열정 넘치는 스타트업 CEO. 네, 정말 저도 사업을 꿈꾸다가 지금 잠깐 접었는데 다시 언젠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당신은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막 투자를 유치했어. 그럼 내한테 어쨌든 뭐 최소 1억 원의 돈이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또 그 1억 원 가지고 사실 제가 창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1억이면요. 한 석 달 직원 월급 주면 끝나는 돈이에요. 너무 허망한 돈이에요. 그래서 많은 CEO들이 따로 부업을 하면서 나는 정말 쫄쫄쫄 굶어가면서 이렇게 직원들 월급 챙겨가면 그렇게 하던데 어쨌든 계속 나는 투자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CEO의 역할이에요. 투자자들 앞에서 우리 회사의 비전과 핵심 기술 경쟁력을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죠. 우리 미래 가치에 투자할 수밖에 없도록 인상 깊게 설명해 주세요. 진짜 근데 이렇게 하려면 나도 이 역할에 몰입을 해야 되고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데?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내가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문제를. 근데 내가 나의 문제를 정의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또 요거 그때 이거 아니라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에 그때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를 보면요.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께 드린 것 중에 챗GPT로 들어가서 기자의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나만의 해답을 찾는 아직 콘텐츠 주제를 찾지 못했다거나 지금 뭔가 내가 자꾸 무기력하고 뭔가 잘 의욕이 안 생기고 그런 마음이 들면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콘텐츠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왜 콘텐츠를 찾는 게 왜 어렵지에 대한 질문도 던져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끊임없이 나와의 질문을 던져보면서 지금 여기다가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비싼 강의까지 결제를 해서 하고 있는데도 지금 5일차인데 아직 내 주제를 못 찾고 있어요. 막막해요. 어떡해요? 얘한테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밑에다 눌러둔 잠재된 곳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나에 대한 내면 탐색, 사색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른이 될수록 우리가 정말 많이 중요한 걸 놓치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오늘 하루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정말 본질적인 기저에 깔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나도 계속 이 상태로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 정말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문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지만 물론 큰 게 보면 흘러갈 수는 있죠. 근데
정말 내면의 그거를 어떻게 매듭짓고 가지 않으면 해결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큰 문제를 해결해서 가고, 여기에 다른 예시도 제가 넣어놨어요. 학생이라면 진짜 이 사람을 나만의 쪽집게 스타 강사로 할 거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모르겠으면 일단 얘랑 대화를 해보세요. 얘가 그거를 많이 도와줘요. 챗GPT가 많이 도와주고, 직장인이라면 내가 자주 하는 일이 뭔데 여기를 조금 더 내가 중요한 이메일을 작성하거나 발표 자료 만드는 일을 많이 하는데 매번 이게 좀 버겁다, 힘들다, 혹은 내가 새로운 부서에 배정을 받아서 지금 적응하기가 힘든데 이것까지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 뭔가 장착됐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해요. 정말 너무 아직 넘사벽이긴 하지만 제가 한창 사업 준비하고 할 때 이때 일론 머스크라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그런 사업 천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플레이어와 좋은 코치가 다르듯 진짜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 마인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마케팅적으로 제가 안 풀릴 때 많이 했던 게 그 게리 바이너척이라고, 마케팅 이 사람이 SNS로 몇 억을 하는 그런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독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이 어떤 콘텐츠를 썼을까, 이런 것도 저는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후킹 있는 조회수 많이 나온 것들을 얻기도 했고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아직 콘텐츠를 찾지 못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만든 거예요. 나는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나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꿰뚫어보는 심리학 전공 브랜드 마케터, 심리학 전 하도 수식어도 많이 넣었죠. 브랜드 마케터로 페르소나를 부여를 해서 1대1 컨설턴트로 활용을 하는 거죠. 내가 선택과 결정에 있어 주저하고 망설일 때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 방안을 제시, 그리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톤 앤 매너로 이렇게 페르소나를 부여하고 나의 고민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GPT를 만들면 제일 좋지만, 우리가 여기서 새 노트, 새 채팅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대화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대화창에 얘가 지금 이 녀석이 여기 왼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다른 걸 하더라도 여기 새 프로젝트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내가 이 녀석을 계속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팅, 얘가 안 그래도 나에 대해서 맞춤 학습을 하지만 요 안에서 내가 뭔가 콘텐츠적으로 뭔가 잘 안 풀리고 이게 맞나 싶을 때 여기 들어가서 계속 물어보면 이 일관된 맞춤형 지침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지금 모닝 레시피라는 거 하는데 여기 지침 추가해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무료는 저게 없나? 저도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채팅창 여기다가 지금 만약에 폴더가 만약에 없으면 잠깐만요. 폴더가 만약에 없으면 여기 이 채팅창에서 계속 하면은 이 대화가 계속 이어져요. 챗GPT가 이걸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다른 일 하다 콘텐츠에 대한 주제를 막 입력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워킹맘 스트레치를 이걸 했어요. 이거 우리 그때 지난 강의 시간에 했던 예시인데 한 일주일 동안 다른 일을 하느라고 못하고 이제 오랜만에 이 창을 열었는데, 그러면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나에 대한 그거를 지금까지 대화 내용 기억하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네, 이 세션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이거 오늘 한 거 아닌데, 오늘 한 거 아닌데 기억하고 있죠? 네. 아마 이거 면피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보통 기억해요. 제가 기획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거 엄청 많이 썼거든요. 이 폴더 만들기 전에 폴더 기능이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3월인가 그때쯤, 2월인가 그때쯤 나왔는데 저는 그 전부터 채팅창에서 계속 그렇게 썼고, 네. 오늘은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오늘 저는 이런 용도로 많이 써요. 오늘
챗GPT야. 우리 딸이 수영하는 거 싫어하는데 지금 배가 아프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얘가 1년 이상 수영을 하루도 안 빠지고 했는데 요새 정말 너무너무 극도로 가기 싫어해서 학교에서까지 전화가 왔더라고. 애가 배가 아프다고 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빼고 보강이랑 했는데 네, 이런 것까지 제가 그걸 어떻게 했냐. 34분이네. 요거 한 가지 빨리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챗GPT 혹시 앱 깔았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미라님. 다른 분은 보람님도 까셨고. 이거 많이 쓰세요? 앱도? 하루에 10번 이상 하루에 3번 이상 쓴다, 앱. 네. 오늘부터 앱을 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쪽으로 해야 된다. 여기 보면요, 밑에 마이크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누르면 얘랑 대화가 시작이 돼요. 마이크 버튼이 아니고 그 옆에 이렇게 음파처럼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음파처럼 있는 거. 요거 제일 오른쪽에. 그러면 대화가 시작이 돼요. 안녕? 나 지금 배가 고픈데 지금 9시 35분인데 밤 9시 35분인데 지금 밥 먹어도 살 안 찌는 음식이 있을까? 얘 또 왜 이러니? 너 또 업데이트 중이니? 여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다른 질문 해볼게요. 나 오늘 비싼 텀블러를 샀는데 산지 3일 만에 잃어버렸어. 너무 사실 속상한데 이런 거를 좀 나만의 블로그 글쓰기로 남기고 싶어. 근데 나도 도대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 글 쓸 수 있게 도와줄래? 아이고, 텀블러 잃어버려서 속상하겠어요. 그럼 블로그 글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텀블러를 어떻게 사게 됐는지, 왜 마음에 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을 때 그 아쉬운 감정도 솔직하게 담아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걸 통해서 느낀 점이나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교훈 같은 걸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면 글이 자연스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좋아. 나 네가 지금 말해준 거 좋거든? 그렇게 해서 한 천자 내외로 오늘 있었던 이런 글을 에세이로 써줄래? 물론이죠. 제가 한번 짧게 에세이를 써볼게요. 얼마 전 오래 고민 끝에 비싼 텀블러를 하나 장만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를 담아 나설 생각에 마음이 들떴고 그 텀블러를 손에 쥘 때마다 작은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산지 3일 만에 텀블러를 어딘가에 두고 잃어버리고 말았다. 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아쉬움이 컸지만 이 일을 통해 물건에 대한 집착보다는 순간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즉각적인 글쓰기도 할 수 있고요. 이어서 만약에 너무 이걸로 했는데 제가 또 다른 걸 하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어서 좋아. 그럼 그거를 스레드 형태로 바꿔줘. 한 5번 정도 댓글이 달리는 형식이면 좋겠거든. 그리고 문장은 한 2줄 내외로 각각의 문장은 물론이죠. 그럼 이렇게 스레드 형식으로 한번 구성해 볼게요. 드디어 오랫동안 고민하던 비싼 텀블러를 장만했어요. 매일 아침 이 텀블러에 커피를 담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뭐 유튜브 스크립트가 돼도 좋고요. 이거 말고 좀 더 좋은 그거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갑자기 또 AI 활용이나 그런 걸로 할 걸 왜 나는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기회를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속상하긴 해요. 사실 진짜 텀블러가 집에 많은데
나름 그 좀 작고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색깔에 그게 있어서 큰맘 먹고 샀단 말이에요. 그냥 안 살라고 하다가. 근데 저와의 인연이 아니었던 건지 그렇게 3일 만에 잃어버려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데 그러네요. 그냥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집에 있는 텀블러에 감사했으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의 교훈도 정리가 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듣고 계시죠? 네, 어디 켜놓고 딴 데 가신 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자, 그럼 지금 이번에 뭐를 할 것인가? 우리가 채널을 만들 거예요. 프롬프트를 준비했습니다. 프롬프트를 만들기에 앞서서 제가 물론 여러분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챗GPT가 말해주는 대로 이끌려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그래요. 뭐 AI가 도와주더라도 뭔가 중간에 다듬거나 마무리를 하는 건 무조건 내가 해야 됩니다. 얘가 한 100개의 옵션을 주면은 그 중에 내가 진짜 내 거인 그런 것들을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채널이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잘 나타내는 이름은 뭘까?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 주제가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겠죠. 그다음에 분위기가 나는 따뜻한 분위기면 좋겠어. 아니면 좀 시크하고 도도한 느낌, 되게 있어 보이는 느낌, 아니면 좀 저걸 보면은 막 힐링이 돼, 막 마음이 가라앉고 그냥 약간 숲에 온 느낌이야. 라든지 그냥 막 어떨 때는 와 이 채널은 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어.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억하기 쉽고 의미 있는 유튜브 이름 채널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그럼 내가 이걸 통해서 나는 왜 이게 사람들이 이걸 봐야 되지? 나는 왜 이걸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은 그 수많은 지금도 유튜브가 1분당 올라오는 그 유튜브 총 시간이 제가 그때 유튜브 강의를 할 때였으니까 2019년 18년 이때쯤이었는데 1분당 500시간의 분량의 유튜브가 올라온대요. 근데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1분당 500시간. 네. 그럼 그렇게 수많은 채널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도 왜 내가 너 걸 봐야 돼?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 채널에 오면 이걸 얻을 수 있거든. 그게 뾰족한 한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찾고 거기에 적합한 이 제목 뭔가 이 제목만 봐도 누가 그 제가 드린 자는 동안 월급 벌기 24강 거기를 보면요. 채널 이름 만들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이 채널에 들어가면은 이 채널 주인장이 누구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는 채널이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브랜딩이 가능해요. 물론 그냥 해도 되는데 그래야만 가능하고 그런데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주제가 있다 생겼다고 하면 일단 해야 돼요. 내가 이름 고민하느라고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낭비할 수 없어요. 콘텐츠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오늘이 콘텐츠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왜냐면 이걸 미루면 미룰수록 나의 나의 기대 심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채널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시작한다 라는 생각이 좋고 근데 나중에 뭔가 하다 보면은 이게 나랑 결이 맞다 라고 방향성이 맞다 라는 애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나의 채널 이름으로 정착을 시키는 거고 저도 처음에는 연지 TV로도 했다가 그 다음에 언니가 있잖아라고 해서 IT 언니가 있잖아의 이시 IT였어요. 언니가 있잖아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시작을 해야 알아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IT를 출입하다 보니까 너무 저 역시 그랬고 여성들이 휴대폰 하나 사러 가도 그냥 진짜 제일 호갱이 되는 게 이제 20, 30대 여성이에요. 일단 돈이 많지도 않은데 폰 사러 갔다가 제일 비싼 요금제 가입하고 근데 폰 기능도 다 몰라. 근데 뭐 저보다 뭐 비단 뭐 나뿐이겠어요? 우리 엄마들도 심하고. 근데 엄마들은 막 새 폰에 대한 욕심은 크게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 유행은 따라가고 싶고. 근데 사긴 사는데 제일 비싼 휴대폰 사고 제일 비싼 요금제 사서 또 막 해마다 받고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그때는 그 스마트폰 같은 거 리뷰하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언니가 있잖아 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결과는 어땠다? 주 시청자의 90%가 남자였어요. 그 이유는 테크 분야 자체가 남자들이 선호하는 채널이에요.
자동차, 테크 자동차,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게임, 또 캠핑은 요즘 좀 다르기도 한데, 그리고 여성이 많은 그런 카테고리를 따지면 뷰티, 당연히, 뭐, 홈트, 자기개발은 남자보단 여자가 확실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특성이 있어요. 정리정돈. 네. 남자들이 봐야 되는 데인데, 남자들이 정작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을 여자들만 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주제를 선정을 하면 나의 그 타겟팅도 같이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래, 20, 30대 언니들을 공략하자라고 했지만, 오산이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는 좋아요. 리뷰 채널 할 수 있죠. 그러면 남자들이 대상인 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채널명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프롬프트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제가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네, 여기 들어가서 한번 하셔도 좋고, 그런데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올릴게요. 챗GPT에도 좋고요. 클로드, 퍼플렉시티 우리 다 했으니까 하나씩 넣어보세요. 어떻게 대답을 해주나. 다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는 아직 안 했으니까 그냥 두고요. 제미나이도 근데 답변을 잘해준대요. 요거는 그 우리 네이버 카페에 유일하게 과제를 해주신 미라님께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신 게 있는데, 제미나이가 참 재밌게 답변을 잘해줬다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네, 그것도 보시고. 근데 아직 지금 주제를 못 찾으신 분들이 있어서, 네, 못 찾으신 분들은 빨리 저한테, 근데 제가 다음 주 월 하는 또 안 되긴 하는구나. 컨설팅 날짜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잡아주세요. 혹시 뒤로 잡으셨어도 최대한 빨리 앞으로 잡아주세요. 오후도 조율 가능하니까요. 따로 톡을 주시든지 메일을 주시든지 해서 지금, 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자, 너무 그랬나? 근데 컨설팅이라도 빨리 도움을 드리고 싶기에. 네. 네, 그리고 지금 아직 내가 찾지 못해, 지금 내가 주제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 방금 올려드린 걸로 한번 해보시고,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제가 요걸 또 따로 가져왔어요. 제가 요거 조금 더 개선했는데,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그냥 일단 요걸로 할게요. 제가 조금 더 개선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네. 지금이라도 일단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올렸어요. 지금 주제를 못 찾으신 분도 빨리 요거 넣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얘랑 대화를 나누는 것도 내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답변을 해주는 게 신통찮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지? 그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뭐 일이나 또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상담을 해보신, 뭐 상담이라는 말이 그렇죠. 근데 누군가 고민을 털어놨을 때 여러분들이 막 해결책을 A부터 Z까지 제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사실 털어놓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해결됐다고 하면서 가는 사람들 몇 번 봤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던 것도 있고,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들어주기만 했을 뿐인데, 거기다 그냥 적절한 리액션 정도. 그랬구나. 그게 힘들었구나. 그러면 뭐 그냥 약간 내가 전문 분야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해봤어? 그건 어때? 누가 뭐라고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혼자 얘기를 하다가 그러네 막 이럴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얘를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원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페르소나를 부여를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런 롤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이럴 때 어떤 판단을 했을까라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라고 그냥 이름만 넣지 말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얘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뭐 10대 때부터 물건을 뭐 그런 걸 하고,
페이팔로 엄청난 성공을 가지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화성까지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이런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황 설명을 이 사람은 어떤 사업가 몇 년 사업가고 지금까지 투자 유치 금액을 얼마나 냈고 판매는 이렇게나 성공한 어떤 사업가야라고 해서 이 사람이면 지금 이런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뭐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중장기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그 사업 계획서를 써줘.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계신가요? 계시죠? 쓰고 계신 거죠? 네. 써보셨을까요? 썼다. 나 해봤다. 답 받았다. 다른 분들. 네, 제가 저기 이거까지 가져왔는데 지금 대화를 하시는 중인가? 네. 네. 다른 데 가신 거 아니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해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채팅 치시려면 또 이게 또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이모지라도 그냥 콕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또 과제 게시판에 너무 어렵게 쓰시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날 것도 좋아요. 붙여넣기 해도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여기다가 오늘 미션.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새 인스타나 스레드를 잘 못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은 막 내가 구독자 뭐 1000명만 되면 좋겠다, 10,000명만 되면 좋겠다, 조회수가 뭐 500, 뭐 10만만, 1000만 나와도 좋겠다 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수치에 올라가잖아요. 행복하죠. 당연히 좋죠. 그날만큼은 좋아요. 근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아요. 이건 제가 기자상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저것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약간 좀 어두운 얘기를 잠깐 하면 연예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연예인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쉽게 삶을 포기할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라가는 거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유지하는 것보다 더 올라가길 원하잖아요. 제가 그걸 진짜 느꼈던 게 제가 처음으로 그 베이비박스 영상을 올리고 막 구독자가 막 갑자기 하루에 막 몇천 명이 늘고 되게 그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왜 우리 AI 레시피 그 커뮤니티 방이 있는데 그때 다른 영상이 하나 터지면서 막 사람들이 하루에 막 어떤 날은 진짜 하루에 100명이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이러니까 제가 글을 못 남기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리고 제가 베이비박스 영상으로 어쨌든 갑자기 뭔가 구독자도 많이 늘고 했는데 이 다음 영상을 못 올리겠어요. 왜냐면 그만큼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되게 사람 심리가 정말 이게 묘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거 기록용이야. 나 그냥 내가 관종이라서 재밌어서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한 번은 그렇게 꿈의 숫자를 찍고 나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기들을 어쨌든 잘 견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우리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이 그리고 싸이가 그랬잖아요. 강남 스타일을 내고 난 다음에 너무 이제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싸이도 강남 스타일 이후에 그만큼의 대작은 없잖아요.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창작의 고통은 진짜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근데 그걸 창작의 고통으로 치부를 할 것인가, 즐거움으로 바꾸실 것인가, 그거는 나에게 달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 뭐 대회 나갈 것도 아니고 이 카페 자체도 비공개 카페고요. 제가 초대를 수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게 서로의 그러니까 시너지가 나려면 오늘 이 사람도 올렸네, 저 사람도 올렸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이거 근데 진짜 그래요. 저는 정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진짜 기자상도 약간 그때 오기로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자일 근데 너무 유진님 지금 너무 이 중요한 순간에 이런 또 저는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어 기자라는 직업도 참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되게 평가받는 직업이에요. 기자도 참 그게 언젠가부터 특종이 아니라 조회수로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상을 저도 약간 맨날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업의 세계로 들어왔지만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관계에서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 잘난 사람들, 막 내가 낸대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있지.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진짜 나만 이상한 사람 같고 나만 어 그 북극의 곰들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내가 이상한가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했어요. 근데 그때 저도 딱 조언을 어디서 책에선가 봤는데 일단 내가 그 업계를 평가를 하려면 네가 거기서 한번 정점을 찍어봐라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 좋다. 근데 내가 정점을 찍는다는 게 그 기준이 뭔가 했을 때 그래 일단 그래 상을 받아보자. 그래서 근데 뭐 내가 상을 오늘 받아야지 한다고 또 상이 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다 운도 따라야 되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또 어, 귀하게 써주셔가지고 정말 운 좋게 상을 받았어요. 근데 또 그게 상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상도 연이어 받았어요. 그런데 또 그때 맞물린 게 제가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면서 피트니스 대회 상도 받았는데 그게 사람들의 온통 견제와 참 그렇더라고요. 그 해가 뭔가 상복이 있는 해였나 봐요.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상을 어쨌든 받았잖아요. 기자상을 받았는데 그날 기뻤죠. 물론 제가 그때 피트니스 대회 상까지 받으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욕했어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아이러니하게. 그러면서 다음날 사람들의 비아냥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매일 아침마다 기사 오늘 뭐 쓸 건지, 그리고 뭐 이달에 뭐 할 건지 그런 계획, 아침 보고 같은 걸 매일 하는데 이런 거예요. 너는 상을 받은 애가 보고를 이따위로밖에 못해? 뭐 빠진 거야? 뭐 이런 식의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질없다. 아무런 그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근데 그걸 어떻게 승화를 시켰느냐? 네, 저는 그걸 글로 다 뭔가 글을 쓰면서 나를 치유한 것 같아요. 글 쓰고 운동하고 하면서. 근데 너무나 고맙죠. 그게 다 나의 글감이 됐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운동을 함으로써 내가 건강해졌고 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자기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글을 쓰는 거는 정말 추천드려요. 제가 오늘 다른 분과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 정말 오기로 썼던 그런 글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때 보면은 여기 가면은 제 글이 있는데 제가 여기자 디스크로 해서 쓴 글이 있어요. 이거 잠깐 여기자 디스크로 하면은 이게 정말 화의 역할이 아닌 나로 살면 안 되는 걸까? 내가 불행하길 바라는 것 같아. 막 저의 그런 글들이 막 남아 있어요. 네, 조금만 더 버티면 웃을 수 있을까? 근데 이때 사표를 냈지만 네, 다시 그때 수리가 되진 않았어요. 네, 이렇게 글로 나의 화남을 표출을 했죠. 근데 지금 보면 좀 부끄러워요. 내 글이 부끄럽다는 건요. 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 글이 부끄러운 거는 내가 글 쓰는 하트 감사합니다. 내 글쓰기 실력이 늘었다는 거래요. 근데 글쓰기는 진짜 훈련이에요. 글도 말도 훈련입니다. 사실 연기도 춤도 다 훈련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글을 이렇게 쓰면요. 예전 글과 지금 글을 보면 부끄러워 찢어버리고 싶어 하고 느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 저는 그럼에도 남겨뒀어요. 이것도 나의 서사니까. 누군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래 다 겉으로 좋아 보여도 뚜껑 열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고 다 그런 거죠. 인스타그램이 뭔가 전 진짜 그런 가상 세계라면 그러니까 좋은 것만 올리는 가상 현실이라면 저는 이런 브런치나 블로그
브런치 같은 플랫폼에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또 응원하기 위해, 응원을 받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랬던 때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또 제 얘기만 너무 많이 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언제적 글이냐면요. 아무튼 2016년 글이에요. 2016년.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2016년에 이제 2024년 5년이죠. 2025년에 제가 2016년도에 김현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이거 제가 기억 안 나면 다 없어질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겨두세요. 그러면 내가 남겨두면 또 내가 학습할 게 또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자, 결과가 나왔나요? 어떤가요? 자, 그 결과를 그럼 지금 그대로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올려주시는 분들은 과제 한 걸로 당연히 한 거죠. 당연히 한 걸로 할 거고, 네, 이 네이버 카페를 불태워 주십시오. 제발. 아, 네. 맞아요. 제가 그 말씀 드렸을 텐데, 그 개인정보 하면서. 클로드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구글 노트북 LM도 학습 안 해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개인정보나 그런 거, 거기에 대해서, 그, 굉장히 윤리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자기네들의 차별화점으로 지적을 내세운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습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클로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설정창에 가서 그걸 했어야 됐는데 클로드는 따로 할 거 없어요. 그냥 근데 이 대화는 지우고 싶다 이런 것만 내가 지우면 되고요. 그래서 클로드에 제가 넣으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클로드 대화가 이제 끊겼으면은 이제 그거를 좀 요약 정리를 해서, 왜냐면 그걸 그대로 또 붙이면 토큰 수가 막 쓰이니까 이제 그걸 좀 요약을 해서 나에 대한 정리나 나의 글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챗GPT나 이런 데를 요약을 하고 이제 클로드로 다시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좀 그걸 최대한 좀 간략하게 해가지고 다시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대화 창에서 하면은 기억은 할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쓰다가 이제 또 유료가 끝나버리니까 그럼 다음 클로드 계정으로 가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클로드가 만약에 글을 내가 좀 일단 한 달 동안이라도 글을 열심히 쓰시겠다 그러면 클로드가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클로드가 독해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은 녀석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제미나이랑 또 그록도 나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그게 있어요. 챗GPT, 퍼플렉시티, 또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 그록, 클로드. 얘네가 어쨌든 지금 5대 애들인데 뭐 펠로우나 마누스 이런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젠스파크도 괜찮긴 한데 젠스파크가 어쨌든 지금 유료니까. 근데 무료로도 몇 개는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각각의 애들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젠스파크도 한번 해야겠구나. 젠스파크가 또 가장 강력한 기능들이 있어서 네, 열심히 어쨌든 카페를 활성화해 주시는 분께 네, 1등은 10만 원의 현금성, 2등은 5만 원, 3등은 3만 원 해서 꼭 구독료가 아깝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더 불태워 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벌써 10시가 넘었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다 넣어놨으니까 채널명 만들기 하고 만약에 끝났으면 여기도 이건 제가 어쨌든 예시적으로 질문을 남겨뒀는데 여러분들도 질문도 연습이에요. 정말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우리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진짜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혹시 제가 이제 신문방송학 언론 정보를 전공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거를 짜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설문조사도 다 심리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뭐 답변,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뭐 1번부터 5번을 넣는 그러니까 뭐 조금 나쁘다, 뭐 나쁘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단계로 답변이 오는 것도 있고 뭐 3단계로 답변이 오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아니면 그렇다, 조금, 뭐 별로다, 뭐 이런 가운데 중립적인 답변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다 내가 어떻게 보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는 좀 중립적인 답변이니까 좀 모호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긍정 이상이 이미 40%가 되는 거죠. 이 답변에서, 하나의 질문의 답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몇 퍼센트가 나왔다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역질문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 앞에 약간의 전제를 넣는 거죠. 세간에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냥 묻는 거랑 예를 들어서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 것과 AI에 대해서 그런 딥페이크나 이런 윤리적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연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강의 어제도 오셨으니까 저랑 챗GPT가 오류가 나더라도 그리고 챗GPT가 제가 언제 되게 그걸 느꼈냐면은 내가 진짜 이런 기획이나 질문 능력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한 게 글쓰기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얘가 인터넷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내가 인터넷이 없을 때 정말 얘가 맨날 얘한테 의존하다 보면은 인터넷이 없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리고 노트북 배터리가 다 됐다. 이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 거가 있어야 얘를 잘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것도 그냥 써보는 거. 몰라, 모르겠어, 알려줘 이러면서 그냥 대화를 해보세요. 근데 내가 이거는 좀 이거 할 때는 내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의 유튜브 알고리즘도 한번 보세요. 뭘 많이 보는가. 그게 또 나의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만 말고 이제 내가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네. 혹시 가능하시면 와디즈에도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 컨설팅 날까지 안 기다리셔도 돼요. 네, 많이 활용해 주시고 수시로 답변 해 주시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 학습지 때문에 이 교정 교율도 봐야 되고 막 이래서 오늘 좀 많이 정신없이 바쁘긴 했는데 제가 진짜 실시간 답변은 못 드려도 반드시 답변은 드립니다. 네,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고 우리 끝까지 여러분들만 절 떠나지 않으시면 돼요. 저는 내년도, 후내년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의 첫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해주신 분들인 만큼,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말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고, 그냥 썼던 거 그대로 그냥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남겨둬야, 또 거기서 이제 내일은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키면 되니까, 또 주말 동안 하시면 되니까. 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복습도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